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1월 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오늘 패턴, 불장으로 가는, 강세장으로 가는 100% 정확한 패턴이 있다고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한 분석가의 이제 분석을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패턴이고요. 이 과거의 패턴에서는 불장이 있기 전에는 항상 이런 패턴이 도출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부터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 현재 9,379달러 선에 머물러 있고요. 거래량 256억 달러, 시가총액 1,705억 달러 수준에 있습니다. 전체 암호화폐에서 차지하는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은 67.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를 보시면 지금 하단에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고요. 상단에 지금 1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돌파를 950선을 돌파하고 위쪽으로 살짝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단기적으로. 하지만 위쪽은 뚫지를 못했습니다. 저항선, 강력한 저항선이 지금 100일 이동평균선에 딱 맞고 지금 다시 하락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9,379달러 선에 아직 이 박스권 안에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요.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다가 살짝 올라왔어요. 살짝. 하지만 그 거래량이 아주 이걸 돌파할 정도의 큰 거래량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단을 지금 깨고 올라갔었죠. 그래서 9,600달러 선 가까이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상향 쪽으로 지금 방향을 살짝 트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모습이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위쪽에서 계속 이 가격대가 머물러 있다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중앙에 머물러 있고 이 방향성이 앞으로 이 상단으로 돌리는 시작점이 된다면 좋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장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그 100% 맞는 패턴. 이 패턴은 지금까지는 다 맞았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장기적이에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치의 봉을 지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봉이 1개월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지금 현재 자리들 보시더라도 아주 큼직큼직한 이 차트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기준들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반감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에는 지금 10개월 이동평균선 그리고 20개월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인데요. 10개월 이동평균선이 20개월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20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 골든크로스가 도출했던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2012년도와 그리고 2016년도에 이런 골든크로스가 도출되고 난 다음에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고,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 추세를 이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2년도에도 강력한 상승세가 이 골든크로스가 도출되고 난 다음에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죠.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되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그 추세를 이어갔고,
그 하락 추세가 다시 끝나고 다시 또 골든 크로스가 도출된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강세장이 있을 때에 이 추세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추가로 받쳐주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RSI입니다. RSI 추세를 봤을 때 그 시점이 보통 그 강세장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 시점에 나오는 그 RSI가 66에서 70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선에서 머물러 있는 시기가 있었고, 급등하기 전에. 그리고 이 시기 2016년에도 지금 RSI 월봉으로 봤을 때 66 정도가 지금 위치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번의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여기서도 한 번의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요런 패턴들이 나왔고요. 지금도 현재 66 정도에 와 있었다가 고점에서 지금은 한번 조정을 보이는 이 패턴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패턴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 66을 회복하고 올라선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강세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 월봉으로 봤을 때 그 10주 이동평균선이 10개월 이동평균선이 20개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이 골든크로스가 나온 것과, 그리고 RSI가 66을 찍고 있는 부분, 요게 이제 교차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강세장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그널이다 라고 이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대로 가자면 뭐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는 지금 현재 강세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 패턴들은 어찌 보면 좀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 보여요. 이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 장기적인 골든 크로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패턴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타이밍이나 시기를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뭐 참고적으로는 볼만할 것 같고요. RSI도 살짝 참고 정도 해볼 수 있는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9,500달러 저항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볼 때 약 1개월 정도 후 상승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은 오는 12월, 내년 3월로 예상이 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 비트코인이 월 기준 종가가 14,000달러를 넘는다면 이는 불마켓의 두 번째 단계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안정적이며 변동성이 작은 상승장이 연출될 것이다. 이는 2020년 초로 예상되며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우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을 주요적인 상승세가 나타나는 시점일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많은 전망을 하는 분석가들이 대부분 2020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반감기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들 2020년을 중요한 시기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자, 그리고 뭐 재미난 또 트위터 글인데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자오창펑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가격 예측은 쉽다. 단지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다며 비트코인 가격은 곧 16,0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곧이라고 했지 이제 타이밍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요거 보면은 이 동영상이 뭐냐면 예전에 그거예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했던,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던 건데, 그 비트코인을 두 번이나 한번 맞췄던 그게 있었죠. 그래서 그 적중했던 두 번이나 맞췄지만 이번 올해 10월에 16,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그게 가지 않아서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주카포 같은 걸로 맞춰서 이제 터트리는 그런 장면을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든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저우청펑이 얘기하는 건 결국에 가격 예측은 쉽다. 하지만 단지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제 그 디스를 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뭐 16,000달러가 되든 20,000달러가 되든 결국엔 가긴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 타이밍은 정확하게 자신도 이제 모른다는 거죠. 결국에는 타이밍 맞추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때 이 시기에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건 섣불리 판단하시는 건 조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신같이 그걸 다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요. 자, 그리고 재미난 또 하나의 기사인데요. 지금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인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재미난 소식인데요. 명확한 근거가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 재미난 이야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구매자들은 그것을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한다라고 이제 덧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만약 정말 이 말대로 매집을 한다면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고 흥미롭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확한 증거가 나오면 그 부분을 확신을 하는 게 좋고요. 이건 재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 비트코인 황소장 배후에 고래 한 명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존 그리핀 미국 텍사스 대학교 교수와 아민 샴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조교수가 공동 집필한 논문에서 지난 2017년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20,000달러까지 치솟는 역사적인 상승은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 내 한 개 고래 계정이 시장을 조작한 결과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교수는 2017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비트파이넥스 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테드와 비트코인 간의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시장 조작 개입이 의심되는 해당 계정은 비트코인 가치가 일정량 하락할 때마다 비트파이넥스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주장들이 있긴 한데 이 주장의 이제 근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서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뭐 비트파이넥스는 지금까지 많이 좀 논란에 있었죠. 그래서 테더를 지금 발행하는, 테더를 찍어서 비트코인을 막 사는 게 아니냐라는 막 의구심이나 이런 의심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 조작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의심을 받기도 하는데, 아직 혐의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진 않아서 조금 그 부분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스튜어트 호이그너 같은 경우 비트파이넥스 법률 고문인데요. 해당 논문은 불완전한 통계 데이터를 참고해 작성됐다.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죠. 역시 비트파이넥스 법률 고문답게 정확하게 반박을 또 하고 있는 거고, 이 연구가 테드와 비트파이넥스 그리고 비트파이넥스의 운영사인 아이파이넥스에 대한 기생 소송을 강화하기 위해 동기부여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정말 테더를 찍어내서 비트코인에 이렇게 조작을 한다면 그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발표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산업이 계속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국가마다 관련 거래와 산업을 위한 과세 지침을 내놓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는 관련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당국 입장과 적용 가능한 세무, 납세, 신고 및 회계 처리 방안 등을 기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영국 국세청에서는 거래용 토큰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유틸리티 토큰과 그리고 증권 토큰에 대한 규정은 향후 추가 제시할 방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세청은 당국이 암호화폐를 돈 또는 화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전처럼 암호화폐 거래를 도박과 동의 선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는다라는 건 암호화폐를 결국에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화폐로는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 뭐 자산 같은 걸로 인정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그래서 세금을 매긴다는 건 결국에는 이 상품 자체를 인정을 하는 꼴이 되는 거고, 이 암호화폐를 결국에는 국가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것들도 살살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암호화폐를 하나로 상품으로나 아니면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실생활에서 사용되기가 훨씬 더 편리하게 되고 이제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과세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런 그 과세에 대한 지침 같은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여러분들도 주의를 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놓는 것들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시티 식별 시스템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시티 식별 시스템을 공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마트 시티 간 연결성과 데이터 공유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도시 식별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와 인프라를 연결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전국 도시에 이제 퍼져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은 이 스마트 시티를 벌써 2012년부터 파일럿에 착수를 했고 2016년부터 건설에 들어가서 내년 최소 100개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100개 도시. 그래서 지금 중국에 500건의 스마트 시티 파일럿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은 빨리빨리 지금 이제 그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스마트 시티에는 블록체인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블록체인이 안 들어가면 해킹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요.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그 스마트 시티 그 안에 식별 시스템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넣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시티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와 그 전망에 대해서 나온 분석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 이제 나왔던 패턴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풀백과 파라볼라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는 흐름들인데, 베어마켓이 끝나고 이제 축적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있고, 여기에 이제 반감기,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출현하게 되고요. 그때 그리고 반감기가 지난 후에 급격하게 상승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어마켓으로 들어가고, 다시 또 베어마켓이 끝나고 이제 축적하는 단계, 매집하는 단계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나고 반감기가 돌입하고 난 다음부터 다시 급격한
상승세 불마켓이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시 또 베어마켓이 또 도출이 되고 다시 또 베어마켓 끝나고 지금 현재는 매집 단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집이 끝나면 불마켓 상승장이 다시 또 도출되고 2020년까지 뭐 상승하는 흐름이 또 나오고 다시 베어마켓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지금 현재는 이제 불장까지는 아니고 현재는 이제 매집 단계로 바라보고 있는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참고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 흐름입니다. 아주 긴 흐름으로 이제 반감기랑 상승 강세장과 약세장의 이제 그런 흐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재미난 또 하나의 기사인데요. 로저버가 비트코인 캐시 가치가 10만 %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또 허풍을 떨고 있는 부분인데 이 로저버는 항상 좀 너무 과장이 좀 심해서 좀 그래요. 비트코인 캐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좋아하시는 거랑 또 이 로저버가 하는 그런 이런 언급이나 이 말들이 너무 좀 가벼운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너무 허풍이 세요. 좀 비트코인 캐시 가치가 10만 %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몇 가지 뭐 이유를 들지만 이유가 아주 크진 않아요.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 캐시가 상업적으로 다른 암호화폐보다 실제 암호화폐 채택이 상업적 채택이 더 많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런 차들도 있고 뭐 가게에서도 이제 뭐 사용하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트위터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지금 비트코인 캐시를 홍보하고 있죠. 홍보 대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메인에 그 누구죠? 제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그분하고 이제 같이 열심히 그 비트코인 캐시를 홍보하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캐시와 관련된 뭐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5 상당의 BCH를 보내겠다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어치의 BCH는 머지않아 $5,000가 될 것이다. 또한 페이스북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도 BCH 주소를 남긴다면 $1어치 BCH를 보내주겠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지금 로저버의 이런 행보들이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 흐름들 아직까지는 다른 알트코인과 좀 비슷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10만 %가 증가할 수 있을지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관관계 강세 약세장 흐름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이제 높죠. 변동성의 평균 90% 정도의 상관관계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거죠. 대부분은 이더리움의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이 이제 따라서 가는 거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뭐 여기에 강세장이냐 약세장에 따라서 그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분, 좀 특별한 부분은 리플과 리플의 라이벌인 스텔라 루멘이 비트코인과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리플이 56.52% 그리고 스텔라 루멘이 40.64%로 상대적인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관계가 낮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에는 상승률이 좀 낮고요.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에는 그러면 상승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럴 때 오히려 상승을 해주면이라도
그 상관관계가 좀 낮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제 가격이 변동이 크게 없고 그 하단 부분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힘을 써주길 바랍니다. 리플이나 스텔라 루멘도 많은 분들이 또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움직임들이 나오길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